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죠? 바이러스 어떻게 좀 없앨 수 없나요? 힘들죠? 바이러스 때문에. 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가 재밌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죠? 공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겁나 쉬워요. 지금 몇 사람만 대답하는데? 쉽게 생각하고 보세요. 자, 어디 이제 오늘 교재 192쪽입니다. 우리 허가 절차 부분 남아있죠? 오늘 국토법 끝나고 바로 이제 개발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토법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대목입니다. 자, 어디? 자, 여러분들 우리 개발행위를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자, 이 개발행위는 어떤 개발행위라고 했죠? 자, 우리 웅웅대지 말고 한마디로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 난개 발생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도시공계획사업이다 아니다. 그렇죠. 자, 도시공계획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다. 항상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는 원래는 금지란 이야기죠. 해서는 아니 된다. 자,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제를 정리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허가 대상에 관한 것은 한번 체킹해 드렸죠. 허가 대상 일반점들 우리 건곡 토토토 물 기억나죠? 그래서 허가를 유하는 것, 유하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봐야 될 것은 허가의 기준, 절차, 그리고 허가 제한 문제, 이 정도 정리하시면 일단 허가 쪽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의미는 이렇죠. 자, 보시면, 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자, 우리 허가권자입니다. 자, 여러분 허가권자가 누구라겠죠? 누가 허가해줘요? 시장군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군수 앞에 누가 따라가죠? 특강 특등은 따라가고요. 먼저 허가를 받고자 하면, 자, 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을 하겠죠? 허가 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이제 처분하겠죠? 처분할 때 심사한다 안 한다? 심사겠죠? 허가는 요건 심사해야 되니까 심사해가지고 처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처분에 관한 것은 여러분, 자, 크게 말하면 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불허가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자, 또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기본적인 절차 문제는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을 할 거다. 허가 신청. 자, 건축물 건축하게 해주세요. 공작물 설치하게 해주세요. 형질 변경하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합니다. 그럼 허가권자는 일반적으로 심사할 때 있어서 허가 기준에 맞는지 허가 기준 여부를 심사하겠죠. 자, 심사합니다. 자, 그리고 처분하는 것은, 자, 숫자 하나 보세요. 며칠 이내 처분할까요? 15일. 알겠죠? 신청 들어오면 며칠 이내 처분한다고요? 15일. 숫자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처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허가 기준이 뭐가 있을 거냐, 이거 하나 정리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자, 허가 처분하면 개발행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불허가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자, 조건부가는 또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디 맞아서 여러분 조건부 나오면 따라가라겠죠. 뭐 이행보증금. 자, 이행보증금 나오면 또 따라갈 거. 국가 지자체 등 공적기관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따라가세요. 그래서 조건부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허가 기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5가지 기준이 아마 오른쪽에 나올 겁니다. 오른쪽에 보인가요? 193페이지. 자, 보시면 5개 기준인데 첫 번째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 기준 보인가요? 자, 첫 번째는 허가 기준 면적이 보이죠? 이것만 좀 체킹할 거예요. 자, 니은, 디귿, 닐, 미음은 한번 여러분들 얼른 스킵 한번 합시다. 자, 니은 보시면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그것은 우리가 안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디귿도 마찬가지.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또 리을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끝부분에. 자, 또 미음을 보면 기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여러분 특별하게 안 외워도 상식선에서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기준 면적 있죠. 자, 그것만 하나 체킹합니다. 자, 허가를 해줄 때 허가의 기준 면적입니다. 자, 숫자니까 암기 좀 하시면 돼요. 자, 기준 면적인데, 자, 기준 면적은 지역에 따라서 쭉 나오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상녹인데, 자, 주상녹인데 녹은 잔혹하고 생녹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기준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1만. 자,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자, 미만입니다. 여기는. 자, 좀 더 우리 개발구역을 보면 개발구역은 이상이 나오거든. 여기는 미만이죠. 자, 왜 미만일까요? 원래 이놈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풀어주기 때문에 넓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만 개념이고, 일단 주상록은 보존녹지 빼고 우리 주상록은 얼마다? 1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보존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자, 보존녹지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도 개발인 허가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자, 우리 보존녹지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거기에 개발인 허가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면 거기 써져 있는 건 뭐예요? 응? 안 해주면 거기 써져 있는 건 뭐야? 자, 보존녹지하고 자보적은 얼마 미만 나와요? 그럼 그건 뭐야? 안 해주는데 5천 미만 해줘? 그죠? 해주긴 해주지만 범위는 좁게.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보존녹지도 개발인 허가 해줘요. 또 자보적도 해준데 면적은 얼마?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알겠죠? 아주 소소하게 해주긴 해줘요. 알겠습니다. 대신 범위를 넓게 해줄 수는 없죠. 우리 보존녹지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무래도 개발을 좀 제한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해준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존녹지에도 사람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럼 뭐 건축물이 필요하면 건축도 해야 되겠지. 사람 사는데 건축하지 말고 천막에서 살아야 돼? 그죠? 이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일단 해주긴 해준데 범위는 넓게 해준다, 좁게 해준다? 좁게. 5천 미만. 보존녹지나 자보적은 5천 미만. 주상록은 얼마? 1만. 그걸 두시면 돼. 그럼 나머지.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 미만이에요? 3만 미만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럼 나머지라고 해봐야 어디 빠졌어요? 공업, 또 관리, 또 농림. 알겠죠? 이 세 군데는 3만 미만.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허가 기준의 면적이에요. 자, 그 이상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기준 면적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상록은 얼마 미만이라고요? 1만. 대신 보존녹지하고 자보지역은 얼마? 5천.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3만 미만이. 자, 그렇게 숫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은 신청받고 며칠 지내라고? 15일 이내. 그리고 처분은 허가처분, 불허가처분, 조건부가가 가능하다. 조건부가 나오면 따른 게 뭘 따라가라고? 이행 보증금 예치 문제가 따라간다. 알죠? 이행 보증금이. 이행 보증금 보통 공사비의 20% 이내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보통 받겠지만 보증서 등으로도 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뭐 그 정도만 거기는 봐놓으시면 돼요. 절차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 195페이지 한번 보시면 195페이지에 뭐 심의 생략서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충할 것이고요. 보충할 것이고 그 밑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보이죠? 5번 보이죠? 195번에 가로 5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거기 두 번째 며칠 이내 나오죠? 15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건부가 가능하다 나와 있죠? 한 장 더 넘기시면 조건부 나오면 이행보증금 예치 나오죠?
이행보증 같이 H 나온다니까. 항상 조건부가 나오면 이행보증금 따라가라. 또 이행보증금 나오면 그 예외 보이죠. 그 예외 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보인가요? 자, 거기는 H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상 조건부 나오면 이행보증금 따라가시고, 또 이행보증금 나오면 우리 국가나 지자체 등은 H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세 가지 꼭 따라가시라고 말씀드렸네요. 자, 그거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뭐 예치금액의 공사비 20%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예치방법 보이잖아요. 예치방법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끝부분에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보증서라는 사람들 우리 뭐 어떤 보증재단 있잖아요. 보증돼서 발행하는 보증서 이걸로 가름할 수도 있다.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한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하면 인허가 의제가 밑에 보인가요? 자, 뭐 19개밖에 안 나와 있죠? 19개? 아니, 고민하지 말라고. 지난번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인허가 의제가 개수가 많은 것이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맞는 문제로 풀으라고. 외우지 말고. 개수 많은 것은 일단 나오게 되면 맞는 문제로 푸시라고. 대신 일단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맞는 거라고 틀린 거라고? 그렇죠. 일단은 알겠죠? 일단은 맞는 걸로 풀어. 왜냐면 이런 것 개수가 많은 것은 틀리게 만들기가 어렵다니까. 알겠죠? 개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 외울 건 아니잖아요. 외우실래요? 아니, 하지 말고 일단은 안 외울 거니까 이런 건 나오면 일단은 맞는 걸로 풀고 넘어가시라고. 대신 일단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는 있어. 근데 그러기는 거의 드물어.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문 나오면 하나 거니까. 자, 그러면 됐고요. 바로 이제 오른쪽에 허가 제한 문제를 하나 봅니다. 이건 중요하죠. 26회 때도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행위를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를 제한시킨다. 허가를 제한시킨다는 말은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그렇죠. 허가를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제한시킨다. 자, 그럼 이제 허가를 제한시키는 사유가 있겠죠. 허가를 안 해주는 사유 그 5가지 있죠. 그 5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거기 박스 보인가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녹지라든가 계백깔기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 안 외워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자, 녹지나 계백깔기인데 거기 뭐 수목이 자라고 있고 또 조수류가 날아다니고 있고 또 우량, 농지 이런 거 보이죠? 자, 말 그대로 녹지 계획관리인데 거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좋아. 또 조수류 우리가 뭐 새나 짐승들이 살고 있고, 그죠? 또 우량 농지가 있고. 자, 느낌상 거기는 공기는 좋겠어 안 좋겠어? 좋은 데지. 그럼 거기를 개발행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허가를 제한시킬 수 있다. 알겠죠? 그 첫 번째는 애우지 안 해도 느낌상 이 좋은 지역을 개발하면 안 되겠죠? 허가를 제한시키는 사유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환경, 기타, 미관 또는 문화재 뭐 등등이 나오거든. 자, 이런 것이 자, 오염이 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 한마디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도 허가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느낌상 여러분들 환경, 미관, 문화재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염하거나 내지는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 안 되겠죠. 허가를 제한시킨다. 허가를 안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요 세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외우셔야 돼. 용, 지, 기입니다. 용, 지, 기. 자, 용이 뭐예요? 용도지역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야. 자, 한마디로 용도지역 등이죠. 자, 용도지역 다 나오잖아.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 지역.
알겠죠? 용. 자, 지는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또 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은 허가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용의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야. 자, 볼까요? 자, 만약에 요 지역이 공업지역이야. 공업지역. 자, 그런데 이게 용도지역이 말 그대로 뭐 전옥지역으로 변경이 될 예상이 돼 있어. 알겠죠? 우리 공업지역인데 자연녹지 쪽으로 변경이 예상돼 있다는 거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를 해줘 버리면, 자, 공업지역은 허가 면적이 얼마예요? 아까 얼마 미만? 3만 미만. 그럼 예를 들어서 2만 5천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이야기야. 2만 5천이면 허가 가능하죠? 3만 미만이니까. 근데 전옥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얼마가 돼야 돼? 자연녹지 1만. 그죠? 만약 2만 5천을 허가해줬어. 허가해줬는데 용도 쪽이 바뀌어버리면 안 맞잖아 이제. 이미 허가해준 것도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도 쪽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 요 지역이죠. 좀 바뀔 예정이잖아. 전옥적으로. 그러면 덜컥 2만 5천 허가해줬다가는 안 맞잖아. 알겠습니까? 3만 미만이니까 2만 5천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전옥적으로 바뀌면 1만이 되잖아. 그러면 안 맞잖아.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은 허가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가해주지 말라는 이야기야. 어제 용도적 바뀌면 전옥으로 바뀔 거잖아. 전옥 바뀌면 얼마 미만 해줘야 돼? 1만 미만밖에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업적이니까 현재 3만 미만 된다 해서 덜컹 허가를 해줘버리면 안 돼. 이때는 허가를 해준다, 제한시킨다. 그렇지, 허가를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고. 자, 또 지는 뭐죠,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개발행위를 어떻게 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세워? 지구단위 계획. 이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 개발행위를 남발하면 돼,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개발행위를 남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허가를 제한시키는 거고.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왜 허가 제한시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러분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잖아. 한마디로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해주면 돼, 안 돼? 굳이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건축물 건축하라고 하면 돼, 안 돼? 그렇지.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허가 제한 사유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봅니다. 우리 허가 제한사는 일단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녹지나 계획관리인데 말 그대로 수목, 조수리 등이 훨훨훨 하고 있는 지역.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 환경, 기타 문화재,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 용이 뭐라고? 용도지역 등의 변경으로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 지역. 자,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일단 틀리게 한 번씩 잘 나오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잖아요. 근데 꼭 여기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살짝 집어넣어. 알겠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허가 제한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여러분 개발 자체가 뭐 큰 건물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데 뭘 개발을 제한시키고 말 것도 없어. 이 지역 자체가 제한받는 지역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허가 제한 사유가 되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제한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이거 붙어 있으니까 요 놈을 살짝 집어넣거든. 요거 조심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할 것 봅니다. 자, 여러분들 허가 제한은 누가 시키겠죠? 허가 해주지 말아라. 누가 허가 제한을 시킬까? 시장군수가 또 아니 시장군수 허가권자잖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어. 맞아? 그죠? 허가 제한시킬 수 있어. 자, 또
그거지. 윗사람이 제한시킬 수 있잖아. 허가권은 시장군수니까 시장군수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또 윗사람이 허가해주지 말라고 제한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윗사람 누구? 그거지. 시도지사나 또 누구? 국장.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반점들 국장이나 또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그럼 허가를 제한시킬 때는 자,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할까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까요? 그렇죠. 기본점들 제한시킬 때는 도계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야. 국민이 뭔가 건축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기간은 허가 제한 기간은 얼마? 3년 이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허가 제한은 3년 이내입니다. 됐나요? 3년 이내 기간 또 이내기 때문에 뭐 2년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 있지만 최장으로 따지면 3년이 제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신 제가 용지기를 따로 뺀 이유는 자, 여러분들 이 용지기 잘 나옵니다. 이 세 개는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는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연장 안 됩니다. 알겠죠? 연장되는 것은 요 세 개만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한 기간 연장은 어떻게 연장을 나와 있죠? 어떻게? 자, 1회 하나에 한 차례만 얼마?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대신 조심할 것. 여러분, 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거친다, 안 거친다. 애울라가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제한시키는 결정이잖아. 제한시키는 결정할 때는 심의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당연히 거쳐야죠. 근데 여기는 결정이 아니고 기간만 늘리는 거잖아. 그잖아. 기간만 늘리죠? 기간만 늘리면 심의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꼭 여기를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려. 자,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친다. 알겠죠? 우리 제한할 때는 심의 거쳐요.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사항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기존의 문제들이 이렇게 잘 나오죠. 자,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이걸 쭉 써놓고, 자, 이 사유는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OX. 요 두 개는 연장이 안 되니까 아무리 길어야 3년 못 넘죠. 그러잖아. 대신 용지기는 최장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5년까지.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최장 길게 잡으면 5년 이내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 세 개만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두 개는 3년 이내죠? 어차피 3년 이내니까 최장은. 그래서 3년 이내가 기본인데 용지기는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하다? 5년 이내까지. 됐어요? 그래서 용지기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용지기는 최장 5년 이내까지 제한할 수 있다. 대신 연장할 때는 도계의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자, 우리 용지기하고 비슷한 게 용광기 있었죠? 용광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용광기. 벌써 다 잊으셨네. 우리 관리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그때는 용광기. 자, 우리 용지기는 뭐라고? 개발행 허가 제한에서 연장이 가능한 세 가지 사유. 자, 이제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이게 용지기. 됐나요? 거기까지 알고 용지기가 내용으로 모르면 안 돼. 여기 용이 용도지역 등의 변경으로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 지역. 지는 뭐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됐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허가 제한은 그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200페이지 성장 관리 방안 나오죠? 딱 두 개만 정리할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성장 관리 방안입니다. 자, 일단 성장 관리 방안은 말 그대로 풀어보세요. 자 이게 뭐죠? 성장이 뭐예요? 성장이 잘하는 거 아니 아니 잘하는 건 맞는데 자 우리 이제 공법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자 잘한다는 말은 뭐야? 그렇지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야. 예, 개발 가능성이 높다. 성장한다.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키 크기도 생각해봐. 키 크길 때 여러분이 키가 커요? 청소년들 키가 커요? 그래 청소년들 키가 크지. 그죠? 그 시기야. 쉽게 말해서 개발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야. 그것을 뭐 하겠다? 관리하겠다는 안건, 방안이기 때문에 안건, 계획은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성장할 지역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알겠죠? 방안. 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알겠죠? 시장 군수죠? 물론 특강특특 따라가니까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이렇게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성장 관리 방안은 제가 두 가지만 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문제 통 안 나왔는데 29회 때 한번 나온 적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입니다. 자, 수립 대상 지역이거든. 자, 일단 여러분 여기는 거기 뭐 오른쪽에 뭐 유보용도, 보존용도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 지역을 시가와 용도 또 우리 유보용도, 보존용도 세 가지 나누기도 하거든. 자, 근데 그것도 다 신경 쓸 것도 없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시가와 용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가화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지역이죠? 주상공 지역입니다. 주상공 지역은 개발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렇지. 자 그리고 나머지 유보 용도는 이제 개발이 준비되어 있는 지역이죠. 자 거기 오른쪽에 잠깐 컨닝하시면 날개란에 유보 용도 뭐라 써졌어?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또 잔혹지역 이런 데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보존 용도는 아직은 개발을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있는 지역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번째다 이거 한 가지야.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성장관리 방안은 우리 키 크기로 본다면 사람 키 크기로 본다면 자 여러분들은 성장관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여러분 키 커요 안 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옆으로 가는 걸 관리하죠. 위로 가는 건 끝났어. 그죠? 그럼 성장관리는 누구한테 해야 돼? 청소년들 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죠? 여러분들 어릴 때 뭐 성장 뭐 판이 어쩐다 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관리는 청소년들이 하는 거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 커버린 사람은 관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성장관리만 수립 대상 지역은 우리 주상공 지역은 방안 수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지. 여기는 안 해. 이미 다 커버렸잖아. 이미 개발돼 버렸죠? 그래서 여기는 성장 관련 수입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어디에 수립한다? 나머지 지역들, 주상공 아닌 지역들에다가 수립한다. 주로 우리 유보나 보존 용도거든. 나머지 지역이 다 유보 보존 용도예요. 주상공 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29회 때도 틀리게 나오는 게 이거야. 자, 성장 관리만 수립하는데 앞에 막 주저줄 말 붙여놨거든. 붙여놓고 끝부분이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은 성장 관리만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상공 지역은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미 컸다. 알겠죠? 이미 컸기 때문에 성장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수립 대상 지역에서 주상공 지역은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올시다. 그 빼고 나머지 지역, 나머지 지역부터 유보 보존 용도인데 나머지 지역에 수립한다. 됐나요? 자, 그거 하나 체킹해 놓으시고요. 자, 또 하나 볼 거. 딱 두 개만 정리하시면 돼. 성장 관리 방안은 딱 두 개만. 어디 또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지구단위 공부했던 내용 기억을 난가요? 지구단위 계획? 아니 공부한 기억조차도 안 나? 공부했죠? 비교가 안 되겠네 그러면. 자, 우리 필수 포함사항을 정리해야 되거든. 성장관리반의 필수 포함사항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서 필수 포함하고 성장 관리 방안은 그냥 그때 같이 말씀드렸나요? 그럼 해 지금 똑같으니까. 자, 여러분들 똑같아. 1타 2피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 포함사항 기억나십니까? 어디 불러봐. 자,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안 써도 돼요. 옆에 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 건축물의 뭐? 자, 세 가지 용도 제한, 또 건폐 용적률, 또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댄스 타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은 이거였죠? 기억나요? 암기하시라고. 자, 그럼 이제 성장 관리원의 필수 포함사항은 요 세 개가 똑같습니다. 요 놈만 빠져. 알겠죠? 높이는 성장 관리원에서 이미 포함사항이야. 이게 포함해야 돼? 포함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구별됩니까? 이것만 외워놓으시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야. 알겠죠? 우리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 포함사항 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은 거기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또 건축물의 용도 제한, 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또 건축물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거든. 성장 관리 방안은 요 세 개 들어가. 거기 보시면 박스 보이잖아. 201페이지 박스 보인가요? 거기 1번하고 2번 동그라미 치시면 돼. 1번, 2번이 필수 포함이야. 그럼 1이 뭡니까? 기반시설 배치 규모 나오잖아. 자, 2가 뭐예요? 용도 제한하고 건폐 용적률 나와 있죠? 이 두 개는 필수 포함이에요. 201페이지. 201페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3번에 배치 형태 색깔 높이 보이죠? 높이. 그 높이는 필수다. 이미 포함이다. 이미 포함. 지구 단위 계획에서 높이는 필수 포함. 알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서 높이는 높이 최고 최저한도는 필수 포함 상이었잖아. 근데 성장 관리 방법은 필수가 아니고 높이는 뭐가 된다? 이미 포함. 됐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외워놓으시면 두 개는 같이 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것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이제 203쪽입니다. 자, 공공시설 기속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 올해 시험에 나왔었죠? 30회 시험에. 그래서 한번 정리를 간단히 드리면, 자, 의미는 이겁니다. 자, 공공시설의 기속. 딱 볼 것은 한 가지만 포인트 잡아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30에 나왔기 때문에 또 연달아 나올 확률은 좀 적긴 합니다만은 일단 보시면, 자, 의미는 여러분 공공시설이야. 자, 우리 기속이 뭐죠? 자,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소유권의 기속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자, 요 지역에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야. 알겠죠?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 지역이에요. 뭐 형질 변경이든 아니면 건축물 건축하든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지역이 말 그대로 좀 이뻐지겠죠? 개발행위 할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낡은 공공시설이 있어. 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보건소도 좋고, 알겠죠? 우리 뭐 동사무소 좋고 이런 공공시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공공시설이 있어. 근데 이게 낡았어. 알겠죠? 꼬맨 자국이 많죠? 낡았어. 그러면 보세요. 여기 개발행위를 하는데 요 낡은 공공시설 그냥 놔두고 개발하면 요 지역의 모양이 이뻐요? 흠이 있어요? 그렇지. 낡은 공유세 있으면 좀 흠이 있잖아. 공유세 낡아가지고 페인트도 벗겨져 있고 꼬맨 자국도 많고 그래. 자, 그래서 허가를 받은 자가 이걸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해줘. 위치 좀 바뀌었겠죠? 그죠? 설치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야. 알겠죠? 그리고 자, 요 놈은 옛날 거, 종래 공공시설이다. 용도 폐지되겠죠? 새로 지었으니까 용도 폐지될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누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설치한 거야. 알겠죠? 어차피 이쪽을 개발하게 할 거니까
낡은 거 있으니까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해 줬어.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그럼 이때 이 기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 이게 누구 것이 되느냐 문제죠. 누구 것. 자, 보세요. 이게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당연히 설치한 사람 거죠. 공공시설 아니면 설치한 사람이 자기 거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무슨 시설이에요? 공공시설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누구 것이 되고 또 옛날 것은 누구 것이 될 거냐. 이 문제가 소유권의 기속 문제예요.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논의할 것도 없어. 괜히 개인 거 설치하면 자기 거지 뭐. 알겠습니까? 근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소유권 기속 문제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딱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 자, 보실까요? 우리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 행정청이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행정청 아닌 자가 허가 받아서 공사할 수도 있죠. 허가를 받은 자가 그죠? 행정청이 허가 받아서 공사할 수도 있고 행정청 아닌 자가 허가 받아서 공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거기 따라서 기속관계가 달라집니다. 딱 이거만 보시면 돼. 자, 복권 딱 포인트 중에 하나밖에 없어. 자, 보세요. 여기서 새로 설치되는 겁니다. 자, 새로 설치되는 게 예를 들어 동사무소로 봅시다. 뭐 새로 동사무소, 파출소도 좋고, 알겠죠? 뭐 우리 보건소도 좋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재단도 좋고 어떤 뭐 도서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로 설치되는 것은 누구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자, 행정청이 설치했던 행정청 아닌 자가 설치했던 여긴 전부 다 관리청이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동사무소 하면 파출소 하면 경찰청에 알겠죠? 그래서 거기 관리청에 뭐죠? 무상으로 기속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설치된 순간 관리청에 무상은 대가 없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건 여기도 똑같아. 새로 설치된 것은 고민할 것이 없어. 알겠죠? 설령 여기서 설치해서 갑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새로 설치된 건 누구한테 넘어가? 관리청에. 그 관리청에 무상 기속됩니다. 알겠죠? 무상은 대가성 없이 바로 소유권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문제는 이제 요놈 종래 겁니다. 용도 폐지되는 것. 알겠죠? 자, 이것도 소유권 기속 문제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는 행정청이 만약에 설치했을 때는 허가받은 자 행정청이죠. 행정청? 그죠?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 기속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청이 허가받아서 새로 설치했죠? 돈 들여서 요놈은 관리청에게 주고 요놈은 네가 가져라. 알겠습니까? 그럼 행정처 할 때는 문제가 없어. 자, 포인트는 이제 여기입니다. 항상 문제 포인트는 이쪽이에요. 자, 보시면 행정청 아닌 자 갑이 허가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새로 설치했죠? 그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게 넘어간다니까? 알겠죠? 자, 문제는 요거 용도 폐지되는 것. 자, 요놈은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기속하면 틀려. 여기는 알겠죠? 여기는 허가받은 자에게 비행정청 갑 알겠죠? 허가받은 자에게 자, 이걸 여러분 설치할 때 돈 들었겠죠? 그죠? 자, 그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항상 문제 나오면 행정청 아닌 자가 설치했는데 종래 것을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 기속한다.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 무상 기속이 아니고 들어간 돈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 설치할 때 1억이 들어갔어. 근데 이 금액이 2억이라고 봅시다. 규모가 줄었고 1억 들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규모가 2억이야. 그러면 행정청 아닌 자가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하다가 공공시설 낡아서 새로 설치해줬죠. 새로 설치한 것은 누구한테 간다고? 관리청한테 넘어가니까 상관없어. 알겠죠? 아까 이제 동사무소 동한테 알겠죠? 파출소면 경찰청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돼.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그럼 요거죠. 요것은 행정청 아닌 자에게는 무상기속하면 다 준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안 되죠? 이때는 얼마?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것도 양도 가능. 양도 절차를 밟아서 넘길 수 있다. 됐나요? 차이점 알겠습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포인트 하나 이쪽 나옵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허가받아서 설치했는데 종래 것은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기속이라면 돼, 안 돼? 안 돼. 행정청 무상기속 상관없어. 알겠죠? 아까 행정청에만 설치했다면 어쩐다고? 설치했으면 관리청 주고 이건 행정청에 가져가면 돼. 간단하죠? 근데 행정청 아닌 자 갈 때는 어차피 새로 설정한 관리청 가져갑니다. 근데 종래 것은 뭐라고? 그죠? 행정청 아닌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들어간 돈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채점에 쓰셨나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 문제 나오면 이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러분들 204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봐보세요. 20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 아닌 경우 보이죠? 보인가요? 그러면 거기 봐보세요. 허가받은 행정청 아닌 경우는 그 새로 설치한 공시설 보이죠? 새로 설치한 건 관리청에 무상기속 나오죠. 대신 용도 폐지되는 건 종래 거죠. 종래 것은 그 끝부분에 설치 비용의 상당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나와. 이게 무상기속이 아니고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포인트는 그것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하나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만 정리하면 국토부는 끝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이죠? 자, 일단 개념은 다 말씀을 드렸거든. 근데 또 기억은 안 날 거예요. 그죠? 기억 안 나죠? 어디 봅시다. 자, 일반점들 기억할 것.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 있어서 잘 보세요. 우리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합니다. 도시공계획 사업이죠? 그죠? 개발 사업이든 이런 겁니다. 그럼 봅시다. 자,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축물 지은다고 봅시다. 자, 편의상 뭐 아파트 상계동 지은다고 생각해봐. 아파트 상계동을 지었어. 그러면 여기 개발행위를 건축하게 되면 여기에는 저것만 떨렁 지어놓을까요? 아니면 도로 같은 거 설치할까요? 또 상수다수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렇지. 자, 쉽게 말해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기반시설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알겠죠? 이게 포함이 안 되면 계획 자체가 통과된다, 안 된다? 그렇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하라 말할 것도 없어. 알겠죠?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계획이 통과된다고 안 된다고? 통과가 안 돼. 알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개발행 허가제잖아. 개발행 허가제는 계획에 의한 거다, 의하지 아니한 거다.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출발점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여기서 연동된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연결돼 갖고 나오는 제도입니다. 자, 계획에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한번 똑같이 봅시다. 똑같이 아파트 상계동을 지었어. 알겠죠? 허가 받아가지고 상계동을 지은 거죠. 자, 계획에 의하지 않은 것은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개발행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서 상계동을 지었다니까. 알겠죠? 그러면 자, 허가 받은 사람은 요 건축물 지은다고 허가 받았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한다, 안 할 수도 있다. 그지? 안 할 수도 있죠. 왜? 허가 받은 건 내가 건축물 허가 받았지 도로 설치한다 허가는 안 받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를 안 해버릴 수도 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기반시설 없으면 여기 상계동 아파트 상계동은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상수도 없고 하수도 없고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지역을 묶어버린 거야. 묶어가지고 요 지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해라, 설치하지 말아라. 설치해라.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자, 여기서 지정하는 것이 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걸 지정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는 개발을 하잖아. 일단 여러분 기반시설은 개발하니까 필요한 거야. 개발 안 하면 기반시설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개발해. 근데 계획에 의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를 안 해버릴 우려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설치해라 라고 지정하는 구역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 시설을 부담해라, 기반 설치해라 하는 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파생해서 나올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자, 또 한 가지는,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출발점을 잘 받을 것이 우리 구도시라겠죠? 자, 구도시입니다. 자, 구도시는 과거에 개발된 도시. 주로 이제 무슨 지역? 주상공 지역이 개발된 지역이잖아. 알겠죠? 근데 과거에 개발된 도시입니다. 알겠죠? 구도시. 그러면 구도시는 여러분 구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 구도시는 도로가 있으면 도로 폭이 넓다 좁다. 아무래도 옛날은 좀 좁았겠지. 그죠? 자, 그리고 건물들이 있는데, 자, 건물들이 보통 높다 낮다. 옛날 발전기는 좀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층이든 뭐 7층이든 4층이든이 좀 낮습니다. 자, 이런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 구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이란 사람이 개발의 허가 신청한 거야. 그래서 요 측에 사가지고 건물을 20층 건물을 짓고 싶어. 백화점 건물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을 문제 나오겠죠? 그잖아. 여기는 다 계획이 하지 않는 거니까. 괜히 건물 하나 짓는 거니까 무슨 계획들 할 문제가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건물 지어가지고 백화점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허가를 해준다면 어떤 문제 발생해? 자, 여기 2층 건물 들어온다면 어떤 문제 발생해요? 일단 여러분 도로 차량 정체는 눈에 훤히 보이죠? 그잖아. 일단 2층 건물 들어오면 사람이 많이 유입되고 차량이 많이 들어올 건데 도로는 넓다고 좁다고? 좁아. 그죠? 당연히 도로 정체가 보이잖아. 근데 그러려면 도로를 넓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로를 넓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건물들 넓히려면 다 철거시켜야 돼. 그러면 요 지역은 재개발 사업에 들 문제 넘어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 지으려고 재개발할 수 없잖아. 이해됩니까?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지역에서, 자, 흐름 잘 보세요. 이런 지역에서, 자, 우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이 되잖아. 예상되죠? 그잖아. 도로가 좁으니까. 자, 그런데 자, 기반 설치가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 자, 그래서 요놈을 허가해 준다 안 해준다? 다시 말하면 큰 건물 들어오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자, 이것을 시험용으로 이야기하면 큰 걸 못 들어오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 시험용으로 말하면 뭐라고? 건폐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시키는 구역. 알겠죠? 강화시키면 큰 건 못 들어오니까 완화하면 큰 건물 들어오잖아. 알겠습니까? 자, 이런 구역입니다. 자, 이런 구역을 우리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도 이렇게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여기는 계획에 의하지 않고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연동됐다는 것은 연결해가지고 기반시설에 관련되고 연결되고 나오는 거다. 다시 말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설치해야 되는 구역이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뭐죠? 한마디로 그래. 설치 어려우니까 큰 건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구역이야. 여기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큰 걸 못 들어오게 막아. 알겠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하면 요 지역은 큰 건물 못 들어오게 막는 거다. 이유는 뭐라고?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워. 어차피 부족한 건 예상되지만 설치할 수가 없는 지역이야. 자, 도로가 좁은 건 알지만 도로 넓힐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넓히려면 뭐 간다고? 이제는 위쪽 가야 돼. 계획으로 가가지고 재개발사 가려면 이제 이건 사업이 아주 커져버려 이제. 알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겠죠? 재개발 사업 구역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묶어버린다는 것은 큰 건물 못 들어오게 한다. 자, 큰 건물 못 들어오는 것은 건폐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지 완화하면 틀려. 꼭 이게 나와요. 건폐율 강화 용적률은 완화? 다 틀려. 완화 들어가면 안 되기는. 알겠죠? 둘 다 강화되는 그런 구역. 이게 뭐라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는 성격이 같아요? 좀 달라요? 달라. 이런 기반 설치해야 돼. 개발되는 지역이고 여기는 옛날 개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걸 못 되게 막아버린 구역이고 성격이 달라. 그 이 말은 이 두 개는 서로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복 지정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념에 보면 여러분 나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설치한다
관리구역 외지역이다. 외지역. 알겠죠? 기반서 부담구역은 기반서 관리 외지역에 지정되는 거야. 알겠죠? 고로 이 두 개는 중복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꼭 한 문제 나와요. 두 개 같이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가 나온다면 요 놈이 나올 것이고, 여기부터 내용이 많아. 왜 내용이 많겠죠? 설치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 못하기만 막는 거지 뭐 내용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한 문제 나온다면 요 놈이 훨씬 더 내용이 더 많아요.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좀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10분 쉴게요.